윤 대표님, 예. 월요일이 되면은 리얼미터가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갤럽이 나오고, 예, 예. 그리고 목요일쯤에는 또 NBS라고 네, 전국 지표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나오는 3대 여론조사 그렇죠. 기관인데, 이번에 30일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예. 23일부터 27일까지 예.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25.8%로 4.5%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 그러니까 이 2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국민의힘이나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최고치,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예. 처음으로 70%가 넘는 게 나왔어요. 예. 70.8%입니다. 8%죠. 예. 이런 결과를 어떻게 봐요? 4.6%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봐요.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식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입으로 아직 사과도 안 하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특검하자. 65%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여론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 거고, 더 그거 못지않게 큰 거는 저는 여당에 뭐 두 쌍두마차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빈손 만찬이니 뭐 아직도 이 알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독대가 안 되고 있죠. 예, 독대가 안 돼 있고 서로 또 막 비난하고, 한동훈 또 측근들 심지어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친윤 국회의원 향해서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당 내 내분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이 여론조사를 24일부터 27일까지 한 것 보면 빈손만찬이라든가 이 독대 불발 얘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잇따라 터져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악재로 작용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쁜 거가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형국인데, 아무리 악재고 어렵다 하더라도 풍랑이 몰아쳐도 선장하고 항해사하고 막 손을 맞잡고 그걸 헤쳐나가면 국민들이 밀어줍니다. 근데 지금 선장하고 항해사랑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요새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요리사를 흑팀, 백팀 나눠서. 그렇습니까? 이기는 팀, 지는 팀은 간단해요. 그게 뭐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어디 언론 보더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셰프, 팀장이 일사불란하게 의기어른을 수렴해서 밀고 나가는 데는 승리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질하고 하는 데는 지더라고요. 뭐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해요. 이치가 간단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뭐 그 요리사들 뭐 셰프들 칼질하는 거 뭐 간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이 팀장이 어떻게 수렴해서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느냐, 우왕좌왕하고 또 밑에 삿대질하고 하면 거기가 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손을 맞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13.9%가 빠져버렸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보수도 5.8, 중도도 5.3, 다 이렇게 추락을 했고, 또 이 정당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43.2%로 4.0%가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29.9로 5.3%가 빠져가지고 이 격차가 13.3%로 벌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국민의힘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은 4.5%포인트가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5.3%포인트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친윤이다, 뭐 비윤이다, 친한이다, 비한이다 이게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윤한 갈등이 제가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의정 갈등이나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싸우면 공멸하는 거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왜 싸우는지, 못 갖고 싸우는지, 어떻게 하려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답답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뭐 CEO니까 뭐 책임의 큰 부분이 있죠. 예.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봐요.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은 팬덤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때도 있는데 측근들이 너무 떠들어 버려요. 네, 방송 나가서 떠들고 네. 조만한 것도 다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대통령은 네? 대통령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네.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아쉬운 사람의 셈을 봐야죠. 그럼요. 옛날에도 노태우 대통령이나 YS나 이런 사람들도 후보 시절에는 싸울 때 싸우더래 대부분 몸을 낮췄습니다. 몸 낮췄죠. 납작 엎드렸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싸웠지. 그것도 국민에 대한 쇼맨십이었지.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 때 정관 정효의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태종 보고 그랬잖아요. 황제폐하 저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충신은 옳은 말 하다가 왕도 폭군이 되고 자기도 죽는다 이거예요. 양신은 어지러운 신하가 되겠다는 거죠. 왕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체면을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지금은 대통령을 자꾸 깔아뭉개요. 한동훈 측근들이 저 원외 인사들이 좀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어요. 너무 좀 나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자꾸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일본 문화에 네마와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옮길 때 내가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나무 옮길 때 아파트 옮길 때도 나무 뿌리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정리해서 나무로 옮겨야 나무가 안 죽습니다. 갑자기 나무 확 뽑아서 옮기면 죽어요. 다 죽죠. 결제 올릴 때나 상의할 때 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는 척하고 좀 이렇게 해야죠. 물미조율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에요? 옛날에 6.29 선언이라는 것도 노태우 혼자 했겠습니까? 다 짜고 전두환이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주고 야 형식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노태우 그래 네가 했어. 그래서 찍어준 거 아니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네마와시 문화, 이 조정과 이 타협 문화, 소통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한데 윤 대통령이 물론 뭐 선장이니까 책임은 크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좀 그런 소양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검사랄까 공무원 뒤를 좀 못 벗어나고 있죠. 워낙 뭐 정치 초짜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건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국민의 어떤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의사단체 측에서도 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을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하고도 손발이 안 맞아요. 여야 의정협의체 한다고 혼자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본회의에서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의사단체들이 아유 뭐 정부 태도가 일도 안 변했네. 그리고 안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30일 날 의료 인력 추계 기구를 구성하겠다. 공을 한동훈한테 안 주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 의회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의정 대화가 갈수록 좀 어려운 거죠. 대통령이 저는 의사 증언하고 개혁한다는 거는 전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얼마든지 좀 협상을 하면서 유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의사단체 문제가 많죠. 지금도 이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거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밑 대화 이런 거는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또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전분열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정 대란 문제 해소책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정부 측하고 좀 미리 조정을 해갖고 어떤 수준에서 발표를 할지 그래야 하는데 그쪽에서 불쑥 발표하니까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제1회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또 발목을 잡아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달인가 그 8월 30일 날 만찬을 하려는 것도 취소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2025년은 지금 뭐 벌써 수시 접수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바꾸기는 또 상당한 또 혼란이 좀 빚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 같은 경우는 왜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갖고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느냐, 친한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친한 쪽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특검법만 하더라도 저렇게 65% 이상 보수에서까지도 TK에서까지도 특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갖고 전혀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일 날 이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해외영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것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로. 그래서 대통령도 정부로 국회에서 이송한 뒤에 15일 이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니까 마지막이 지금 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4일까지는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에서도 바로 4일 날 재의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본회의 다시 소집해갖고 뭐 원래 없습니다만은 처리를 하겠다. 왜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10월 10일 선거법 시한에 걸려가지고 김건희 여사 뭐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들어가니까 이번 주 안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세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봐야죠.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24번째 거부권이거든요.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거지 그 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쌀값 무제한 수매라든지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저는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은 뭐 오히려 그걸 클리어해주는 털고 가야지.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논점은 딱 하나라고 봐요. 덮으면 덮어지냐, 갈수록 커지냐. 이게 국민 감정을 자꾸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좌파들 탄핵하자고 나온 좌파들 있잖아요. 갈수록 지금 이 사람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타겟이 옛날에는 최순실이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독소 조항은 물론 빠져야 되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이 대승적인 견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1997년 5월에 YS 때잖아요. 그때 김현철 그 소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소통령이라고. 그때 국정 개입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진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인사권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신한국당에서도 신한국당 사무총장 하던 박관용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 개입은 국민 지탄 대상이지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다. 뭐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김현철에 대해서 사법 처리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때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YS가 결단을 내립니다. 야 수사해서 걸리면 집어넣어.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갈량이 왜 마속을 주겠겠어요? 김현철이 아버지 부정이 약해서 집어넣겠습니까? TJ도 마찬가지죠. 갔다 오는 게 싸게 막는 거니까 갔다 온 거예요. 자기 임기 중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 갔다 와버려야죠. 그렇죠. 그때 죄목이 뭐냐면은 걸다가 잘 안 걸리니까 한복 망했잖아요. 한복 관련해서 그 조세 포탈 요걸로 걸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살다 나왔죠. 그렇게라도
국민 감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한들 자꾸 사건은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입으로 사과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자꾸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유는 사과하는 순간 또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든다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프레임입니다. 예.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야 민주당 저거 너무하네. 에? 영부인을 완전히 동네 강아지 취급하네. 이런 여론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뭐 한 20차례 이상 네.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뭐 한두 개 네. 이탈표가 나왔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8명만 이탈해버리면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거의 정권 자체가 식물 정권화 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레임덕에 대드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드덕이. 굉장히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론을 정치인처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해서 만약에 어떨까요? 그동안은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방송사업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등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동훈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에서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번에는 정말 이탈표가 안 나올까요? 저는 뭐 이탈표가 뭐 몇 석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8표까지 나와서 그게 민주당 뜻대로 가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되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고 탄핵 열차가 바로 타는 겁니다. 그럼요. 200석이면은 탄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무력화돼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어 갖고 특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잡아들이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또 비토권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추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자기 마음에 드는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타협을 해서 그 독소 조항을 뺀 상태에서 좀 합의를 하는 게 안 좋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칫하면은 탄핵 열차로 바로 탈까봐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24번 거부권이 많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를 언제까지 쌓아안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과도 하고 그게 뭐 야당은 프레임이다 어찌다 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자기 할 도리 하면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부결을 시킨다 하는데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고 민주당이 또 하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가결이 돼버렸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거의 대드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주 특검이 이재명이가 임명한 특검이 매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할 건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서 뭔가 좀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